10.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양계의 구성원들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8종류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가지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의 순서는 이 앞글자를 가지고 행성의 순서를 외우면 되는 거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성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저기 중앙에 태양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보이지?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야. 태양계의 중심엔 태양이 있어. 제일 가까이엔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엔 금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붉은 행성인 화성, 그 뒤로 수많은 소행성들이 띠를 두르고 있고, 이건 목성인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야. 우리가 아름다운 토성이고, 옆으로 누워도 오는 천왕성, 폭풍이 불고 있는 해왕성, 그리고 행성에 들지 못한 명왕성과 수많은 카이퍼벨트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지. 그러면 이런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요. 이 행성의 공전 궤도와 행성의 위치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게요. 자, 표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실제 거리와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상대적 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했을 때 태양과 이 각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길이가 35cm 정도인 종이띠를 만들어서 여기 한쪽에 태양의 위치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표에 상대적 거리를 참조해서 각 행성의 위치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면요. 수성은 이제 태양에서 수성까지의 거리, 실제 거리는 58에 100만 킬로미터니까 5,80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때 상대적 거리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cm일 때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는 0.4cm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실제 거리가 150에 100만 킬로미터인데 이거 생략하고요. 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cm로 한 거죠. 그랬을 때 태양과 수성 사이의 실제 거리가 58에 10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럴 때 태양과 수성 사이의 상대적 거리는 얼마인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x를 구하면 이거 외항의 곱, 그러니까 150x는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58. 그러면 150 넘기면 x는 150분의 58이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0.4cm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양과 각 행성 사이의 실제 거리를 이용해서 태양과 각 행성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수성은 태양에서부터 0.4cm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으니까 여기 태양으로부터 자로 재서 0.4cm 되어지는 곳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성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금성의 경우에는 실제 거리가 108에 100만 킬로미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비례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상대적 거리는 0.7cm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태양으로부터 0.7cm 되어지는 지점에다가 구멍을 뚫고 금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경우에는 실제 거리가 150에 100만이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 거리를 1로 잡았으니까 태양에서 1cm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지구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속 이제 태양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1.5cm니까 거기에 구멍을 뚫고 화성이라고 쓰고요. 태양에서 5.2cm 떨어진 곳에다가 구멍을 뚫고 목성이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9.6cm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토성이라고 쓰고 19.2cm 떨어진 곳에 또 구멍을 뚫고 천왕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0cm 태양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해왕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종이띠를 흰 종이 위에 놓고 태양의 위치를 앞쪽으로 고정을 하고 각 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리는데요. 우리가 각 행성의 그 위치를 구멍으로 뚫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성의 경우에는 여기 태양에서 0.4cm 떨어진 곳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필심을 끼워 넣고 종이 테이프를 돌리면서 원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천왕성인데 태양에서 19.2cm 떨어진 곳에 천왕성에 대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연필심을 끼워 놓고 종이띠를 쭉 돌리면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금지화 목토천의 8개 행성의 공전 궤도를 다 이렇게 그려보는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린 다음에 행성을 고무차륵으로 만든 활동을 한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태양은 이제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에 태양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행성이 8개가 있는데 행성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해왕성인데 이 해왕성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약 30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표에서 했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했을 때 태양과 해왕성 사이의 거리는 30cm로 나왔으니까 30배 더 멀리 떨어져서 공전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또 보이는 특징은 태양 근처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4개의 행성은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는 이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이 공전 궤도를 보면 행성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애니메이션 볼게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태양은 안 그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안쪽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고 하는 4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요. 보이죠? 지금 이 가장 안쪽에 수성,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그리고 지구, 그리고 화성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이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영상을 볼게요. 이 태양계의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태양과 9개 행성들까지의 거리를 515억 5,200만 분의 1로 축소해 야구장에 넣어보자.
홈플레이트에 태양의 위치를 잡으면 수성, 금성, 지구는 타석을 벗어나지 못한다. 목성과 토성은 좀 떨어져 있지만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천왕성부터는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 멀리 외야에 자리한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 태양계 행성의 물리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행성을 이렇게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태양계 행성에 대한 몇 가지 탐사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질량, 반지름, 밀도, 위성수, 고리가 쭉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은 지구를 1로 했을 때에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비례식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밀도는 배워서 알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단위가 그램/, 세제곱센티미터인 것이 밀도인 거죠. 그러면 이 8가지 행성의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행성을 분류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아까 봤던 태양계 행성의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우선은 각 행성의 질량을 그래프에 표시를 해볼게요. 이 질량은 지구의 질량을 1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질량 값들이에요. 수성의 질량은 0.06인데 0.06을 이쪽 편에 지금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전부 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질량에 비해서 값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찍으면 다 이 X축 바닥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성은 질량이 0.06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금성은 질량이 0.8이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지구의 질량은 1이고요. 화성의 질량은 0.11이에요. 그 다음에 목성의 질량은 317.8. 이 물결 표시는 여기 사이에 숫자 간격이 넓어서 끊어놨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때 이제 목성은 317.8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고요. 토성은 95.16이니까 이쯤에 찍히겠죠. 천왕성은 14.54 여기에 찍히고요. 해왕성의 질량은 17.15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행성의 질량을 그래프에 표시를 해봤는데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이 질량을 보시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질량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이쪽으로 빼서 확대해서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지화의 질량은 목토천해에 비해서는 질량이 작은 거죠. 목토천해의 경우에는 질량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각 행성의 반지름을 그래프에 표시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반지름을 1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그 행성의 반지름 값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수성은 반지름이 0.38이니까 이 정도에 찍히겠죠. 금성의 반지름은 0.95고요. 지구의 반지름을 1, 화성의 반지름은 0.53, 목성의 반지름이 10.97, 토성의 반지름은 9.14, 천왕성의 반지름이 3.98, 해왕성의 반지름은 3.87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찍히는데 마찬가지로 표에서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작은 걸 볼 수 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각 행성의 밀도를 그래프에 표시해 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을 얘기하는 거였죠. 수성의 밀도는 5.43이고요. 금성의 밀도는 5.24, 지구의 밀도는 5.52, 화성의 밀도가 3.93이고요. 목성의 밀도는 1.33, 토성의 밀도는 0.69죠. 천왕성의 밀도가 1.27이고요. 해왕성의 밀도는 1.64예요. 그래프를 보고 표의 밀도를 비교해 볼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밀도가 큰 걸 볼 수 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밀도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대기, 그러니까 표면 바깥에 있는 기체를 얘기하죠. 그 대기 성분을 비교해 보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 그러니까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표면이 그 예전에 했던 태양처럼 기체로 되어 있는데요. 가벼운 기체, 그러니까 주로 수소, 헬륨, 태양이랑 마찬가지죠. 이런 수소, 헬륨이라고 하는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대기를 보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경우에는 표면 바깥에 있는 그 대기의 성분이 기체는 기체인데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우선 수성은 대기가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지구는 주로 질소, 산소로 되어 있고 금성과 화성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대기의 성분이 표면 성분하고 똑같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와 헬륨은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고 헬륨이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둘 다 가벼운 성분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산소, 그러니까 N2O2, 그리고 금성화성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이산화탄소, CO2. 이것은 수소 헬륨에 비해서는 무거운 기체 성분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밀도를 봤었는데요. 보다시피 수금지화의 경우에는 표면도 고체 암석이면 이 기체에 비해서 무겁잖아요. 표면도 또 그 내부도 무겁고 대기도 무거운 성분이니까 이런 수금지화는 한마디로 무겁다는 거죠.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것이고요. 목토천해의 경우에는 뭐 내부든 표면이든 대기든 다 가벼운 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토천해의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거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위성수와 고리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위성이 1개인데 이게 달이죠. 그리고 화성은 위성이 2개예요. 그런데 목성은 위성이 79개, 토성은 위성이 82개, 천왕성의 위성이 27개고요. 해왕성의 위성이 13개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수금지화의 경우에는 위성이 없거나 그 수가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목토천해의 경우에는 위성의 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 토성은 앞에서 봤잖아요. 행성 중에서 토성은 위성수가 82개로 가장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성은 이렇게 이 주변에 이게 다 위성들인데 위성의 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토성은 고리가 행성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때 행성의 고리가 뭐냐면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이 고리는 얼음 알갱이와 암석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행성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게 고리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고리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다 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모두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수금지화는 고리가 없는데 목토천에는 고리가 있다 라고 써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위성도 많고 고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경우에는 뭐 밀도는 작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질량을 계산해보면 목토천에는 수금지화보다 질량이 더 커요. 질량이 크면 중력이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mg잖아요.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죠. 이 행성의 중력이 크면 주변을 떠돌던 소행성이나 천체 조각들이 이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나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토천의 경우에는 위성의 수가 많고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행성의 물리적 특징을 다 비교해 봤는데요. 이런 태양계 행성은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으로 말 그대로 지구와 닮은 행성이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형 행성과는 상반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른 그대로 목성을 닮은 행성들이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양계의 행성은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옆에 이 학습지에 있는 또 내용을 보면 이거는 반지름과 질량을 가지고 행성을 분류하는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A의 경우에는 반지름과 질량이 둘 다 작잖아요. 반지름과 질량이 둘 다 작은 것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거죠. 즉 A는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잖아요. 이렇게 반지름과 질량 둘 다 큰 것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 목성형 행성이 여기 위치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이 그래프에서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 8개 행성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 2번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태양 주위를 가장 빨리 돌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 수금지화랑 목토천해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를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목토천해의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공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가 딱 봐도 공전 속도가 빠른 걸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이 수성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태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왜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행성일수록 태양의 인력을 크게 받겠죠. 그러면 이 행성이 빠르게 공전을 해야 태양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공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이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 태양에서 가장 먼 해왕성으로 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수성의 특징은요.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달하고 비슷해요. 이 특징을 보면요. 수성은 그 수성 표면 주위에 대기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수성은 질량이 작아요. 달처럼.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작으니까 주위에 그 대기 기체를 붙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대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과 낮의 표면 온도 차가 커요. 자, 우선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보고 있을 때 낮,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를 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수성은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태양열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가 이 수성도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다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수성은 자전을 하는데 자전 주기가 59일이나 돼요. 지구의 자전 주기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성은 자전 주기가 59일이나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수성은 태양에 가까워서 태양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전하는 속도는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향하고 있는 낮에는 오랫동안 많은 양의 태양열을 받으니까 표면 온도가 엄청 높겠죠. 그래서 430도씨까지 올라간대요. 반면에 태양을 향하지 않는 밤에는 오랫동안 태양열을 받지 않으니까 표면 온도가 엄청 낮겠죠. 그래서 밤에는 마이너스 180도씨까지 표면 온도가 떨어진대요. 거기다가 수성은 대기가 없잖아요. 대기가 있으면 이 뜨거운 쪽의 열을 차가운 쪽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수성은 대기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가 매우 크게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성은 대기가 없어서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이 수성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구덩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자세하게 봤는데 이런 구덩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덩이에요. 자, 대기가 없을 때 운석 구덩이가 왜 많은지 전에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구는 대기가 있고요. 달이나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있으면 이 우주를 떠돌던 암석이 떨어졌을 때 이 암석이 대기의 기체랑 부딪히면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마찰열에 의해서 이 암석이 타기 때문에 지표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운석 구덩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으니까 우주를 떠돌던 암석 조각이 표면에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와 달리 이 달이나 수성의 경우에는 대기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지구처럼 대기와 물이 있으면 이 운석 구덩이가 생겼다고 해도 이 공기와 물에 의해서 암석이, 이 주변 암석이 막 부서지는 풍화작용, 그리고 암석이 깎이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운석 구덩이가 사라질 수 있는데 달이나 수성의 경우에는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생긴 운석 구덩이가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성의 경우에는 운석 구덩이를 달처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성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시작하죠. 수성은 지구에서는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너무 작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1년에 몇 번 관찰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뜨거나 지기 직전이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태양의 강렬한 빛에 묻혀버린답니다. 지구에서 찍은 사진으로는 수성에 대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는 수성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서 우주선 메리너 9호에 장착된 카메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수성이 암석 사막으로 크레이터라는 수십억 개의 구멍으로 뒤덮인 것을 알았죠. 과학자들은 크레이터들의 생성이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된 때라고 믿고 있어요. 태양을 도는 행성들은
우주 파편들과 끊임없이 충돌해왔답니다. 이 파편은 수십억 개의 크레이터들의 원인으로 수성의 표면에서 발견되거나 또 다른 행성들 표면에서 발견되죠. 이번에는 금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성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것은 금성의 대기예요. 이렇게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덮여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금성의 대기만 보이고 표면의 모습은 밖에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덮여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의 금성의 기압은 매우 높아요. 여기 보시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금성 표면에서의 기압은 90기압이에요.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의 기압이 1기압이니까 지구 표면에서의 기압보다 90배나 더 기압이 큰 거예요. 이 정도의 기압은 자동차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 큰 기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압과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아이고, 살았다. 금성에는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황산 구름층이 있어. 저 구름층 때문에 지구에서는 금성 표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자, 볼까? 헤이! 살려줘. 미안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성은 엄청나게 빡빡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금성 지표면에 서 있는 건 지구에서 100톤 정도의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아. 100톤? 사람은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리고 이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되어 있으니까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우리 예전에 지구에서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표면 온도를 높여줬잖아요. 그런데 금성의 경우에는 대기가 주로 두꺼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요. 약 470도씨 정도의 온도를 가진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표면 온도가 이 평균적인 낮밤의 평균적인 표면 온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를 대략 보시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두 번째로 가까운 금성, 이거 두 개만 지금 태양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온도에서의 경향성에서 벗어나고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표면에서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금성은 온실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것이 수성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중에서 금성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 금성 표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 카메라로 금성 표면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금성 표면은 높고 낮은 그런 지도로 되어 있고 또 화산도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성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환한 구름으로 덮여 있죠. 지구에서 보면 금성은 밤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데 달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체보다도 밝아요. 금성은 항상 안개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안개 때문에 과학자들도 금성에 대해선 별로 아는 바가 없었죠. 메리너 10호 탐사선이 금성 가까이 여행하기 전까지는요. 특수 카메라 촬영으로 이제 과학자들은 지표가 대부분 암석이며 높은 산들과 매우 깊은 계곡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죠. 금성에는 물이나 바다 같은 것은 없어요. 과학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성 표면에 대한 지도를 완성했는데 덕분에 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게 되었죠. 세 번째로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성은 이게 불화의 별성이니까 불처럼 붉게 보이는 별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화성의 표면을 보시면 표면이 붉은 거 볼 수 있죠. 화성의 표면은 산화철, 그러니까 녹이잖아요. 화성의 표면에는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표면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은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곡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흘렀던 그런 골짜기와 같은 흔적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것이 화성의 표면인데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자세히 봐도 이렇게 뭔가 물이 흘렀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포스 화산이 화성에 있어요. 또 화성의 특징은 양극,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얘기하는 거죠. 이 북극과 남극을 보면 흰색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극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물이 언 고체인 얼음이랑 이산화탄소가 언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이게 다 흰색이잖아요. 이런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흰색의 극관이 양쪽 극에, 화성의 북극과 남극에 있다는 거예요. 극관이요. 그리고 화성의 경우에는 지구처럼 계절 변화가 나타나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게 화성에 있는 극관의 그 크기를 볼 수 있는데요. 화성은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극관이 녹아서 극관이 작아지고요. 겨울이 되면 얼어서 극관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성은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목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보도록 할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있었는데 보다시피 목성이 가장 큰 행성인 걸 볼 수 있고요. 목성의 특징은 이 목성의 표면에 가로줄 무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가로줄 무늬는 왜 생기냐면 목성이 빠르게 자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목성의 대기가 움직이겠죠. 목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빠르게 한다면 대기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적도의 나란한 줄무늬 형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목성의 표면에는 가로줄 무늬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징은 이 목성의 적도 부근에 대적반이라고 해서 큰 붉은 점이거든요. 큰 붉은 점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용돌이, 즉 태풍이에요. 이렇게 목성의 적도 부근에는 거대한 대기의 소용돌이인 태풍인 대적반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마치 목성이 그 과자 중에서 오징어 땅콩이라고 하는 과자랑 되게 닮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제2의 지구를 찾는 일은 이제부터 더욱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착지는 목성입니다. 신비에 쌓인 행성인 목성은
지구 1300개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몸집을 지녔습니다. 목성은 가스체이기 때문에 단단한 표면이 전혀 없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구름이 목성을 뒤덮고 있으며 거센 바람과 폭풍과 요동치기도 합니다. 목성과 그 위성의 환경과 대기권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브라운 베이지널 교수입니다. Jupiter is spinning extremely fast. It rotates every 10 hours. And so rotation is very important and drives those east-west winds that produce the belts and the zones, those stripes across the planet. 목성의 빠른 자전 주기로 인해서 행성 주위에 띠 모양의 구름층이 단계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층이 마찰하면서 거대한 폭풍우가 형성됩니다. 대적점이라는 목성의 폭풍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입니다. 목성에 가까이 가면은 대적점이 지구 크기의 3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적점의 경계선에는 격렬한 난기류가 맹위를 떨치는데 시속 400k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토성이 있는데요.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에요. 토성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표면에 가로 줄무늬가 있는데요. 이유는 목성이랑 똑같아요. 토성도 빠르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토성을 이루고 있는 그 대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적도에 나란한 이런 가로줄 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성에 있어서 큰 특징은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토성의 고리는 얇고 넓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넓어서 지구에서도 토성의 고리는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러면 토성의 고리를 포함해서 토성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행성은 희망이 좀 있을까요? 토성은 방사선 수치는 낮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지대는 아닙니다. 지구에서 보면 토성은 매끈한 모습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성 고리는 단단해 보이지만 수십억 개에 달하는 얼음과 암석, 파편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자갈만한 것에서 자동차만큼 크기가 큰 파편도 있습니다. 전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토성의 위협 요소는 바로 대기권입니다. 토성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층들이 있습니다. 구름의 이동 속도는 시속 1600km가 넘습니다. 두 구름층이 맞닿는 부분에서는 고온 입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방대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양이 과도해지면 맞닿은 두 구름층 사이가 불룩하게 휘며 높은 전압을 지닌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리고 토성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앞에서 밀도를 쭉 봤는데요. 밀도를 쭉 보시면 토성의 밀도만 물의 밀도가 1g/세제곱cm인데 토성의 밀도만 1보다 작은 걸 볼 수 있죠. 0.69g/세제곱cm예요. 이렇게 토성은 행성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그런 가벼운 행성인데 특히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만약에 가상으로 토성을 물에 넣는다면 토성은 물 위에 뜨게 되겠죠. 이렇게 토성의 밀도는 물보다 작으니까 토성은 물 위로 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성은 천왕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천왕성은 청록색으로 보이고요. 특징은 자전축이 거의 누운 상태로 자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인데요. 지구를 비롯한 행성은 자전축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천왕성은 자전축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하고 거의 나란해요.
이런 상태에서 천왕성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왕성을 알아보면요. 해왕성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대흑점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큰 검은 점을 얘기해요. 이거는 목성의 대적반하고 마찬가지로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인 그 태풍, 이것이 대흑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왕성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여기가 해왕성이야. 크기나 색깔이 천왕성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저거 봐! 하얀 구름이 생기고 있어!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8가지 행성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천문 프로그램으로 밤하늘의 행성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태양계 구성원들을 만원경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자세하게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땅과 하늘이 보이고 있고요. 남쪽 하늘을 보니까 여기 목성이 보이죠. 목성을 한번 자세하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만원경으로 본다면 목성의 모습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오니까 토성이 있죠. 토성을 한번 또 자세하게 찾아가 볼게요. 잘 보이나요? 네, 토성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토성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 화성이 보이니까 자, 화성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화성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행성 주변에 있는 위성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뭐를 볼까? 자, 이제 한번 땅을 없애고 다른 천체를 찾아볼게요. 없애고 이쯤 가볼까요? 여기 수성이 보인다. 그쵸, 여기 수성이 있는데 수성에 가볼게요. 자, 수성은 이렇게 생겼죠. 지금 태양 빛을 받는 면이 밝게 보이고 받지 않는 면은 어둡게 보여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구름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보이죠?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을 보러 갈게요, 우리. 와. 자, 이게 태양. 그쵸? 태양에 이렇게 검은색 흑점까지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옆에 보니까 금성이 있었죠? 금성도 보러 갈게요. 자, 금성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죠. 자, 이번에는 아까 보자. 또 달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달도 보러 갈게요. 자, 달의 모습.
지금 찍는 화면상에서는 약간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네,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못 봤던 게 천왕성, 해왕성을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천왕성, 해왕성이 너무 멀어서 작아서 보기 어렵거든요. 이 근처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차라리. 여기 있다. 여기 천왕성이 있죠. 이렇게 생겼죠. 네,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해왕성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네. 해왕성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래서 스텔라리움으로 행성에 대한 탐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프로그램으로 봤던 것처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경우에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천왕성과 해왕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에서 정말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만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행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